자, 3장이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던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업주가 손님 받으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여기 있는데, 이제 개인정보의 처리, 그래서 1절은 자, 개인정보를 사장님이 수집하고 자기 업무를 위해서 이용한다. 그 다음에 슬래시 끊어버리시고, 자기가 수집했고 자기가 이용하는 것 말고 제3자에게 넘겨줄 수도 있죠. 그 제공의 문제가 이용의 문제하고 두 개가 이제 구별된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점이에요. 왜냐면 PC방 이용하려고 회원 가입을 했어요. 그럼 난 PC방을 이용하기 위해서 PC방 사장님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나의 개인정보를 넘겨줬는데, 이제 그 다음날 하루 이틀 있다가 이제 이상한 마케팅 회사에서 전화 오고 보험 가입하라고 전화 오고, 그러면 이제 PC방 주인 아저씨가 나의 개인정보를 자기 PC방 영업 목적 이외로 제3자에게 제공을 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집 이용과 그 다음에 제공, 그 두 개의 구별이 포인트고요. 자, 2절. 업무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도 있고 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무제한이 아니고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 정보 주체를 보호한다라는 내용이 2절에 있습니다. 자, 3절에 이제 동그라미 두시고, 요번에 이게 신설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라는 거하고 이제 가명정보라는 거를 구별한다. 그게 이제 개정된 법률의 첫 번째 요구사항이에요. 자, 4장은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수칙을 이제 적어두고 있고, 그러면 이제 반사적으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 주체에게 일정한 권리를 주고 있죠. 그래서 내 정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보여다오,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고,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라 라고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더 이상 너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 탈퇴할 때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정보 주체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6장 동그라미 쳐두시고, 이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넘어온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전통적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오프라인 연상하시면 돼요. 개인정보 처리자하고 정보 주체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날 온라인의 위주인 그런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이제 온라인 사장님들, 거기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란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 그런 통상적인 정보 주체를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관계에서는 이용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특례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전통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이제 일반 규정 이렇게 부르고, 하나의 법률 안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온라인 관계에서는 요 6장이 특별법 규정으로 특례로 먼저 적용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쭉 있던 내용들이죠. 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그래서 분쟁조정, 거기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제도 전반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이고,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실제 개인정보에 관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가기 전에 조정으로 끝내기 위해서 사건마다 모여보는 실무 해결가들이죠. 그래서 보호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구별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전통적인 출제였어요. 자, 8장에 우리 개인정보 단체 소송, 그래서 개인정보 때문에 분쟁이 벌어졌는데 굉장히 많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인터파크 1000만 명 회원 유출되었다, 이런 정도로 큰 분쟁의 경우에는 우리가 집단 분쟁이라는 말을 쓰고, 집단 분쟁 조정이 되지 않았을 때 단체 소송이라는 제도로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만의 소송이에요. 자, 9장하고 10장은 이제 개정된 내용이 있기는 한데 시험에 나올 부분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일반적인 소방관계법규 이런 식으로 판례가 없는 시험에서는 이제 벌칙 같은 거 구별하는 짜잘한 조문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행정법 총론 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큰 틀에서의 이해를 물어보고 있지, 과태료 얼마짜리냐, 벌금 얼마짜리냐 이런 식의 내용은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이제 날개를 한번 보면서 전통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출제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름 그대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법률이고,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행정법은 헌법에 있는 프라이버시권, 사생활의 침해를 받지 않을 자유, 그 헌법상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내용이니까 사생활의 평온이 깨질 수 있는 사람이라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1번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에요. 이 사람들만이 자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사생활의 평온이 깨질 수 있고, 사람이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뭐 영혼의 안식 같은 걸 우리가 뭐 추구할 일은 없으니까 돌아가신 개인도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법인이라는 것도 법에서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정신 상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생활이 침해될 염려가 없으니까 활동 중인 법인이라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오로지 살아있는 개인, 고기의 정보만 이 법상 보호 대상이에요. 그럼 두 번째, 자, 공공기관에 의해서 수집 처리되는 개인정보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우리 뭐 학원, 독서실, PC방 등등 개인과 개인 사업자와 민간 사업자에 의해서 처리되는 정보도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것이면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자, 밑에 당구장 표시는 우리 말장난치는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건데, 자,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겠죠. 개인정보는 공개하는 게 아니고 보호가 돼야 되겠지만 그 당구장 표시에 자, 개인정보를 이러한 방침에 따라 처리하겠다. 처리 방침은 공개하라예요. 그래서 개인의 정보, 회원 정보를 모을 때 나는 이렇게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잘 갖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방침은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자체의 공개인지 처리 방침의 공개인지 그거 이제 빨리 풀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살아있는 개인, 고기를 정보주체라고 부르면서 이 정보주체를 보호하는 거에 원래 목적이 있던 법률이에요. 첫 번째,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뭔가. 이게 개인정보 보여다오, 열람, 정정, 삭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보장이 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자, 내가 원치 않는 한도 내에서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구나.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제3자에게 제공이 되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신용카드 정보가 남에게 넘어와가지고 불법 결제가 되면서 재산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돈으로 물어내라 라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이 그 밑줄 그어져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원칙이에요. 이게 왜 특이한 내용인가 하면은 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면은 피해를 본 사람이 있고 피해를 가한 가해자가 있겠죠. 그러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돈 물어 달라라고 하는 거니까 유리한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이 원래 입증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원래 손해배상 등등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법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법률이니까 정보 주체를 보호하겠다라는 취지에서 피해자에 해당되는 정보 주체가 입증 책임지는 게 아니고 모든 입증 책임을 가해자격인 개인정보 처리자가 전부 입증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이 법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제 통상적인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가해자 저놈이 불법 행위를 할 때 일부러 그랬네, 실수로 그랬네 라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고의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유출된 데에 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스스로가 고의과실 없다라는 걸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 주체가 입증 책임을 진다 그러면 이제 전부 X예요. 자, 두 번째, 우리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에 필요한 최대한이 아니고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인터넷 가입할 때 필수 정보가 있고 선택 정보로 나눠져 있죠. 선택 정보는 내가 스스로 동의하지 않으면 안 넘겨줘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자, 내가 수집을 했고 유출 제공된 것도 필요 최소한의 정보였을 뿐이다 라는 것도 개인정보 처리자 스스로가 입증해야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3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자기 업무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업주분들이에요. 첫 번째,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자, 정보 수집 자체는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제3자를 시킬 수도 있겠죠. 보통 대표이사가 항상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영세업체다 그러면은 주인 자체가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동일한 이름인데 이제 기업이 커질수록 대표이사께서 직접 개인정보 처리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위탁업체에게 맡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 제3자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업무에 이용하고 있으면 전부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를 수집할 때 원칙은, 자, 우리나라가 성문법 우선주의지요. 법에 근거 있으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있으면 되고, 법적 근거 없을 때에는 정보 주체가 동의하면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자, 수집 이용하는 거 말고 제3자에게 제공한다.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겨두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이 사장님 보고 이 사장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내 정보를 넘겨준 건데, 이 사람이 다른 제3자한테 넘겨준다 그러면은 나는 그쪽에 동의한 바가 없잖아요. 따라서 제공을 할 때에는 항상 별도의 법적 근거나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넘겨주는 것 말고 별도의 동의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시고 민감정보. 민감정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사생활을 굉장히 해칠 소지가 있는 것들. 예를 들면은 뭐 정치적인 성향 또는 건강에 관한 거, 기타 여러 가지 개인의 사생활을 아주 침해할 수 있는 걸 민감정보라고 보면서 통상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별도의 근거나 별도의 동의를 요하고 있다. 그게 이제 원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두 개를 이제 구별하셔야 되는데, 보호위원회가 훨씬 위상이 크고 큰 단체예요. 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실제 사건 분쟁 벌어질 때마다 이제 그 20명 이내 위원 중에서 구성이 되어서 판단하게 돼요. 자,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게 분쟁조정위원회이고, 밑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제도 전반에 관한 걸 총괄하는 타워입니다. 근데 이제 동그라미 쳐두시고, 예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개정해가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제 변경되었으니까 그런 게 이제 객관식용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예전에 행정안전부 밑에 있었는데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뭐를 한다 그러면 다 X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 종래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던 거를 전부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하도록 다 바꿔놨으니까 이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있게 돼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임명하고 있으니까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에 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전부 다 틀린 지문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가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있던 내용을 가져오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 중앙기관으로 우뚝 선 거예요. 자, 이제 분쟁조정은 항상 신청에 의해서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이 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소송 전에 보는 거지만 사실상은 소송과 목적은 똑같아요.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판단자들은 소극주의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재판을 시작할 수 없는 것처럼 조정위원회도 분쟁조정을 직권으로 못하고 누군가 신청을 해야만 분쟁조정이 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3번 별표 두시고요. 자, 만약에 분쟁조정이 성립했다. 이 말은 분쟁조정 받아보자 라고 동의했고 그 조정 결과안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게 되면은 이거 법원의 문턱을 놓고 한 적은 없지만은 이제 법원에서 재판상 화해한 거하고 똑같은 효력이 생겨요. 이른바 기판력이 생기고 기속력이 생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 조정에 수락했으면은 그대로 따라야 되고 이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4번처럼 자, 조정 신청해보자라고 했는데 조정 필요 없다. 자체를 거부하거나 조정 결과 한번 받아보자라고 했는데 조정 결과에 수락하지 않으면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사법부, 법원으로 가야 되고, 자, 집단 분쟁의 경우에는 단체 소송이라고 하는 특이한 소송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런 제도가 원래 잘 나오던 내용이었습니다.